예, 법사님 들어오십시오. 잘 들립니까? 예, 화상 공부방에 들어오십시오. 예, 이제 들어오셨네요. 화면을 이렇게 켜고 보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일주론 병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 쭉 보이지죠? 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오늘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 좀 하고 오늘 이항 공부하는 거 촬영을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조금씩 끊어서 보고 또 끊어서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바로 빠져나가지 말고 그대로 계시다가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지난번 시간에 병화 공부를 하셨는데 병화가 자를 만나고 병화가 인을 만나고 병화가 진을 만나고 병화가 오를 만나고 병화가 신을 만나고 병화가 수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글자가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렇게 6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옆에 있는 이것은 12운성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12운성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12운성을 표시를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삼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 그 다음에 계절은 20%, 30, 그 다음 본기는 50%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 지장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그 자는 삼합으로 보면 신자진 수구이기 때문에 삼합 맨 처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면의 외모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이 되어 있고 이 상관은 본래 병화와의 관계에서 이 자수는 상관적인 걸 되어 있지만은 병화의 관계에서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요 개수는 경금이 대입하면 우리가 항상 경금이 대입하잖아요. 경금이 대입을 하면 상관인데 위에 있는 것 전부 다 이런 경금이 대입한 겁니다. 경금이 대입하면 개수는 상관, 병화는 평관, 정화는 정관, 임은 식신 그렇게 되어 있죠. 정화는 정관이고. 그러면 이것이 밑에 있는 게 밑에 해놓은 것은 이 병화의 관계에서 자는 정관이라는 것입니다. 병화는 같은 병화니까 비견이고 병은 개수는 정관이죠. 정화는 병과 관계에서 급제가 되고 임은 병과의 관계에서 병관이 되고 정은 정은 같은 병화 비교하면 급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위에 이거는 상관적 정관, 병화는 평관적 비견, 그리고 개수는 상관적 정관, 그림의 정화는 정관적 급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은 그 다음에 또 뭐 그동안 배웠던 걸 발휘해 가지고 상관이라는 것은 매우 그 사교적인 거잖아요. 사교적이면서 한편으로 사교적이면 덤벙덤벙덤벙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관이 있음으로써 차분합니다. 그래서 병자의 글자는 매우 차분한 글자다. 병은 원래가 갖고 있는 것은 평간적이고 그게 감정적이죠. 감정적이고 병화는 원래가 감정적입니다. 이 정화가 이성적이라면 감정적인데 이 감정적이고 평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질서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모든 방법 동원을 하는 그런 동원을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요. 에너지가 많다.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감정적이지만은 자를 만나면 희한하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굉장하게 이글이글 타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한 상관이 추구하는 바는 원래가 고위공직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높은, 왜 고위공직이냐? 큰 태양 위에 있던 정관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위직을 꿈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도 높다. 기본 성격은 굉장히 맑고 인자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강경한 리더, 힘 있는 리더. 그래서 우리 신살에는 관기라는 관기라서 아주 좋은 그 살이죠. 신살 중에 좋은 살 관기라고 합니다. 양차라가 있는데 양차는 또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그 집안 한쪽 집안에 외삼촌이라든지 외가라든지 이런 쪽에 한쪽 집안에 이렇게 아버지의 외가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 외가나 안 그러면 본인 외가나 이런 외가 쪽에 한쪽에 어려움이 집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양차라고 합니다. 언변이 능하고 설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매우 차분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매우 차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병화는 병화가 이제 인을 만나면은 인목은 갑이 되죠. 병이 이제 인은 삼합을 만나면 인호술 삼합이니까 자동적으로 삼합은 병화 불이 되잖아요. 병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절은 이제 갑목이 되기 때문에 계절은 봄이죠. 갑목. 그리고 봉기는 또 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은 편관과 비견으로 보게 되면 삼합으로 일어날 때 보면 원래 병인은 보자마자 사람이 보는 습관이 이제 병인이라는 사람 딱 보자마자 굉장하게 파워가 크게 있어 보입니다. 파워가 있고 이 큰 파워의 비견이 이 자체가 이제 평간적인 그 성격에다가 비견이니까 누가 뭐래도 비견은 나 자신의 힘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갑목이 편재적인 속성이 있는데 병갑갑인데 편재적 속성이 있으면 편재적인 속성인 갑목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분야에 아주 재빠르게 탁 수용하는 수용성이거든요. 특수한 분야 수용성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직관적으로 탁 캐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순간적으로 캐치를 한다 이런 거니까 굉장한 직관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기가 밝다. 신기가 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기가 밝은 사람이니까 뭐든가 앞 미래를 또 잘 내다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병인일주는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노스트라무스라든지 이런 예언가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가적인 직관이 뛰어나고 신비하고 또한 병인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신비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움집에서 모이들잖아요. 또 감정적인 사람이고 군인이나 이런 쪽에 나가도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군인으로서 나가서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해 나가는 이런 것을 잘하겠죠. 창화. 그런데 이제 이 병화인 자체가 당화살입니다. 인오추이 당화살인데 당화라서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더구나 감정은 아주 많은 감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도와줬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상을 낸다는, 상을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이 병인일주의 경우에는. 그래서 병인일주는 무두상 해야 된다. 상을 내지 말고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보시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인은 교육가적인 기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기질이 다분하고 종교라든지 또는 이런 예언 분야, 이런 분야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매력,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이 있는데, 그래서 병진을 만나면은, 병이 진을 만나면 진은 원래가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처음 보이는 자신의 그 행동, 상간,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진은 처음 만나보면 말을 잘합니다.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합니다. 왜? 상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을 해도 그것은 말을 잘 하긴 해도 굉장히 조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진은 병자를 하나 한 개 가지고 있다. 30% 정도의 병자를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포스가 있고 힘도 있죠. 정관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을이 하나 들어가, 요 을은 이제 이 진은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계절로서 을입니다. 20% 정도 을입니다. 을은 정계적인 속성이 있으며 여기서 병화의 관계에서는 바로 정인이죠. 그래서 정제적 정이라면 치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상대편과 잘 사귀고 또 나의 원래 본 뜻이 어디 있냐 하면 본 뜻은 마지막에 무토에 있습니다. 무토. 이 사람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가 뭐 식신이거든요. 식신이고 편인적 식신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신비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끝없이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항상 치밀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교를 해서 모든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진일주는 매우 연구궁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병진은 철학적이다. 합리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리고 좀 전에 직관을 수용한다고 했죠. 그것은 을목이 정인이 됐기 때문에 직관적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낙천적이고 굉장히 식신으로 깔고 있어 낙천적이면서 또 주색,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시비 분별이 많다. 관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진일주는 시비분별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관제구설을 관제라는 것은 서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 시비를 붙지 말고 좀 더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병진 자체가 화계살이기 때문에 화계살이고 또 이 살이 신살이 정인살이 있어요. 정인살이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정인적인 살성이 있고 굉장히 또 때에 따라서는 병자가 하나 가 있기 때문에 진토가 병자가 하나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떻다고 원래 병은 굉장하게 병인 같은 경우는 왜 굉장히 감정적이란다면 병진은 좀 감정적이 아니고 약간은 이성적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자를 하나 깔고 있거든. 병자를 하나 깔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다. 뭔지 모르게 차분하다. 병자는 원래 차분한 거거든요. 가슴 속에 뜨거운 막 탁오르지만 말은 아주 차분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조위원장이라든지 병자 같은 경우 노조위원장이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말 흥분된 사람이 아니고 말을 차분히 잘하니까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외 관계에서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한다면 대단히 좋겠죠. 자, 그래서 직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하기 때문에 변인은 학자다. 학자 타입이다. 연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가 있으면은 연구 분야에 많이 가 있었네. 기관에 연구하는 분야에 많이 가 있고 이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디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딱 하게 되면 아주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진은 좀 자유롭게 해주면서 연구 공리를 할 수 있는 분야에 해주면 굉장히 좋다. 예. 다만 이 병진도 이성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예, 이성에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병인, 병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 병호. 병호는 오 자체가 정화의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 정화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급제니까 어떤 의미냐면 급제는 원래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하는데 정관으로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서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파워가 말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말하는 파워가 있다. 그것이 정관도 그리고 보자마자 얼굴도 보자마자 병호가 그래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사기 봐도 역시 또 정관이고 마지막 봉기도 정기입니다. 그래서 병호는 에너지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가 아주 뛰어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이 병호가 봉습토라. 봉은 만날 봉입니다. 습토를 만나면 조용해집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은 습토를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해진다. 그래서 봉습토. 그래서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강력한 주체. 병원은 뭐 위에도 불덩거리고 아래도 불덩거리라서 강력한 주체이고 성격은 단순하고 쾌활합니다. 한편으로서는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병화도 병간이고 원래 속성이 오화도 속성이 정화이기 때문에 정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도 강하고 인내심이 발달되어 있다. 양인살은 뭐 그냥 병화가 큰 불이니까 오화가 밑에 있으면 양인이 되죠. 양인살입니다. 양인이 뭐냐면 아주 털끝에 칼날에 이렇게 비치면 빛이 나듯이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힘이 센 굉장히 어찌 보면 아주 무섭죠. 양인살. 일도 양단하는 거, 칼로 탁 쳐내는 거. 그런 양인살이기 때문에 병호가 힘이 있다. 대신에 오가 있기 때문에 탕화가 있기 때문에 탕화살이 있어서 욱하는 성질을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병호일 경우에 고난살이라 그래가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에 밝고 왜 그럴까요? 너무 성격이 직선적이고 또 주체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병호일자니 남성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좀 홀로 살고 여장부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병신. 병신은 신금이 이제 병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 신금 속에는 보면은 임과 경이 있어요. 임과 경이 있는데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신자지 삼합이면 삼합을 불러올리니까 그건 수국이잖아. 수국의 대표적인 거는 이 신금인 양이기 때문에 임을 불러온단 말이지. 그러면 임이 여기서는 식신이잖아요. 천간에 경금이 대입하면 식신인적인 성격이 있고 병화에서는 당연히 편간입니다. 그 식신적 편간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나는 뭔가 모르게 연구하고 궁리하고 어떤 내가 뭔가 모르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편간이다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굉장하게 편간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연구 궁리하고 막 힘들고 하지고 모든 그 머리를 짜내지만 그 와중에는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병신은 한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로 보면은 가을철이니까 비견이 되죠. 그래서 계절은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견적 편제다. 비견은 나의 주체대로 내 나름대로 밀고 나가는 거 말이에요. 그 내 나가는 거 밀고 나가는 것을 편제다 하는 거. 편제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밀고 나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본다 이런 뜻이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더라. 그것이 병신이다. 그래서 병신은 일조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 대신에 그 성격 자체가 보다시피 굉장하게 연구궁리한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우리가 있는데 병신이 육갑한다 이 말인데 그 욕이 아니고 병신 육갑은 병신이란 병신이란 글자가 육갑을 원래 잘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역 또는 이런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런 사주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병신일주는 또 한편으로는 영심 자랑을 매우 많이 합니다. 출소욕이 강하고 사교적이고 성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병신일주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울증에 가끔 빠지는데 너무 성진이 빠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수기운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 밝은 주변에 수기운이 항상 같이 있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아주 힘들어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진을 하고 하지만 너무 승진을 하다 보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좀 우울한 그런 곳에 빠지기도 한다. 명랑우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그리고 병신이 신금이 현침살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도 말도 굉장히 딱 잘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거 해 저거 안 해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패살이 있어서 이런 성격을 병신일주의 운명을 보통 보면 대성대패라고 해요. 크게 성공했다 크게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성대패하다가도 행재수를 만나갖고 갑자기 돈을 탁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뭘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할 사항은 언제 이 우리가 말하는 병자일주가 또는 병인일주가 병진일주나 병호일주나 병신일주나 병술일주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 일주가 가을에 태어났는지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겨울 태어났는지 따라서 이 내용이 틀립니다. 그 성격도 틀리지고 운명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병자 일주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고 연구를 해갈 때는 병자 일주를 기본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느냐 태어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크게 갈라서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나는지 가을에 태어나는지 겨울에 태어나는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밤에 태어나는지 낮에 태어나는지 이것도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자, 이제 병이 술을 만나게 되면은 술토가 삼합으로 보면은 인호술 삼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맨 처음에 삼합에 보이는 것이 정화가 보이겠죠. 진술충미는 모두가 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신사에는 양과 관계되어 있어. 그래서 술은 정화를 갖다가 맨 처음 삼합으로 내올린다. 이 정화는 항상 경금이 대입하면 정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이 되었잖아요. 정관은 합리적이단 말이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병화에 비교해 보면 급제거든. 그 정관적 급제란 말은 요게 마치 오가 하나 있다. 병오가 하나 있다 보면 됩니다. 요 사이에 병오가 30%짜리 병오가 하나 들어있다. 병오는 굉장한 포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합리적이고 정관적 합리적인 어떤 그런 힘, 그리고 급제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힘, 그런 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술이 보면 중간에 계절은 금 계절이잖아요. 가을 계절이란 말이에요. 가을 계절 보는 게 신금이라. 이거는 신금 자체 급제라. 급제는 뭐냐면 뺏어오는 거거든. 내 거로 취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 신금이 병화의 관계에서는 정제가 됐습니다. 이게 급제적 정제라 이런 말이에요. 급제적 정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경쟁적으로 모든 다 가져오고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그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내 쪽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무토가 이제 보이는데 이 무토는 앞에 있는 진토와 같이 편인적이죠. 특수한 분야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뛰어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식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병진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병술도 결국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어요. 병진은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게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연구를 하는데 이 병술은 현실에 도움되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해요. 실상에 도움되는 것을 연구를 한다. 실리적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정화하고 신금이 서로가 그걸 하잖아요. 지장관계.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 지지 중에 술토하고 지지가 술토가 정과 신금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간 중에는 사화가 병과 경이 서로 그걸 합니다. 내용적인 보면. 그래서 사주에 사와 술이 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매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술과 사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병술은 병호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급제성이 갖고 있다. 그리고 좀 조급합니다. 굉장히 조급합니다. 낙천적인 게 없고 병진은 낙천적이야. 병진은 낙천적이라서 술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낙천적이고 유흥적인 게 있지만은 조금 이 병술은 좀 한마디로 좀 경솔하다. 좀 경솔하는 기가 있다. 전문 연구는 있긴 있지만 결과를 중시하더라. 그러고 이 병진은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이라서 살아서 매우 고독한 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병화와 관련된 것을 충분하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묘,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부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1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 1시간 정도 되면 잠깐 끊어가지고 저장을 좀 하고 또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화는 달과 별에 해당된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병은 실질적이고 우리가 현실을 한다면 정화는 약간 이상적이다. 밤에 빛나는 별 이상적이다. 앞에 병화는 우리가 뭐요? 현실이다. 현실 세계다. 그리고 정화는 좀 이상적이다. 예. 그리고 이상적이면서 한편으로 이성적이다. 예. 감정적이 아니다. 이성적이고 병화는 감정적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매우 자, 합리적이죠. 예.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가 또 이 정화를 다른 걸로 볼 때는 달, 별 이상으로 되지만 또 다르게 볼 때에는 무엇으로 표현한다면 꽃, 꽃의 작은 꽃에다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꽃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축을 만날 때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인데 이 중에서 정유하고 이것은 밑에가 귀인을 깔고 있어요. 귀인. 야, 정유 귀인이고 정해도 귀인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씩 머릿속에 들어가고. 정축은 보다시피 백호입니다. 백호. 백호.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정묘, 정사, 이 정미, 정유, 정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 정축을 봅니다. 정축을 보게 되면 축토 속에는 우리가 그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근데 여기서는 자 신계기를 왜 먼저 말했냐면 삼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계기라고 지장간을 다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이 축을 만났는데 이 축은 우리 당사주로 봤을 때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주를 볼 때 당사주라는데 그걸 볼 때는 천액이라고 해요. 이 정이 축을 만나면 매우 그 축은 뭐 조상이다, 소다 그래가지고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걸로 액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화는 우리가 아주 그 꽃이잖아요. 그리고 또 따로 보면 달도 되고 별도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기불 같은 것도 되잖아요. 불도 되죠. 불도 됩니다. 이 불은 끄지면 안 되는데 이 축은 너무나 습토잖아요. 습토. 그러니까 불이 꼭 꺼지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걸 볼 때에 정화가 묘자리다. 묘자리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파묻히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백호로 표현하고 또 정이 이제 본기는 기토예요. 기토가 뭐냐면 식신이에요. 식신이라서 여자의 경우에는 정축 여자의 경우에 정축 일주 여자의 경우에는 이 정화가 본기인 기토에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쏟아요. 몸과 마음을 다 쏟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매우 많은 힘을 쏟습니다. 정축이.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토가 많다면 더더욱이 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주에 토가 많을 때 식신이 상관이 많아지면 뭘 공격을 해요? 필연적으로 남편 성인 관을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관을 그걸 하게 되니까 관성이 무력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서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식신은 자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의 경우에 자식이 태어나면 또 식신이 하나 더 나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안 그래도 식신이 많은데 또 하나 식신이 더 붙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멀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애가 자라면서 남편과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경우? 정축일주가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 예, 거의 백고살이기도 하고 식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좀 공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축에 대해서 요 따로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요 표만 보고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필요한 따라서 메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놨나요? 정축이 공평하고 원칙적이다. 또 밑에 해놨네요. 예. 또 이 설명은 이제 상관적 병간이나 말은 뭔가 위에는 급제적 병간이나 말은 급제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려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 상관적 병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내가 막 하되 말하는 것이 편간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할 수가 없어. 편간적인 어떤 그걸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말을 하긴 하지만 말이 썩 잘 나오지가 않아. 편간적이기 때문에. 편간은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기 기토가 정인적 시신의 말은 정인은 받아들이는 건데 왜 받아들이냐 하면은 내가 연구하고 자식을 갖다가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축일주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이타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근데 너무 나를 많이 깎아먹으니까 또 자식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바란스를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외유내강에서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동사정신에 투철하고 역시 아까 뭐 식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경사업, 양육사업에 뛰어난 적임자다. 연구국리를 가라고 자식 집착이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나한테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좋은 경우들이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편과 얘기하다가도 나 자식 없으면 못 살겠다. 당신 없어도 살겠는데 하는 그런 말을 말로서 잘 표현을 잘합니다. 그 표현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잘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축일주 사람들이 절대 남편 앞에서 자식에 대한 애착을 더 심한 애착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편도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모든 걸 다 참는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로 그걸 주의를 해야 된다. 백호 남편은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는 거다. 음차 화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양차나 음차나 대개는 보면 집안 문제입니다. 외갓집이나 이런 아버지 외가나 아니면 나의 외가 쪽에 아주 어려운 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집안이 망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걸 바닥을 찍는 거잖아요. 바닥을 찍어서 다시 이 가문에 이 문중에 모든 바닥을 찍을 정도로 힘든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를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을 일으키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으키는 위치에 서게 될 정도로 그만큼 화개사례라는 것은 바닥을 찍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축이 다시 말하면 원칙주의자라고 했죠. 다시 정축은 영국 궁리를 잘하고 통제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갖고 시작하면 끝까지 성공을 해내는 그런 힘이 있다. 봉사정신이 있고 누구에나 존경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또 백고살이기 때문에 부부 생사 이별 같은 그런 걸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특히 정축일주는 남하고 뭘 하면 안 된다? 남하고 원한관계 이런 걸 맺으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한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 만약 원한관계를 맺고 특히 뭐 짐승을 죽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원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자식이나 자기 자신이나 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굉장하게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원래 실신이 발달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립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 중년 이후에 보통 보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년 이후에 불행해지는 일이 적어진다. 남편하고 사이를 잘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공부는 정묘. 자, 정묘인데 정묘가 이 12운성으로 보면 요거는 12운성입니다. 12운성. 12운성으로 보면은 정묘는 병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묘에 있으면 병지다. 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시작해서 병 들어가가 좀 있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병이 있는 그 경우는 이 주로 정화가 원래가 이성적이고 음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병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약간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그런 거 정신적인 그 문제로 나가는 게 좋겠다.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 좋겠어. 예술가. 자, 이 을목이 묘목은 을이잖아요. 삼합으로 봐도 해묘미 을, 계절로 봐도 묘월이니까 을, 본기도 을. 자, 을인데 을은 경금이 대입하면 항상 경금이 대입해야 되죠. 경금이 대입하면은 정제란 말이에요. 정제는 치밀한 것이죠. 그리고 실리적이고 현찰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편인이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아주 잘하는 분야에 굉장히 치밀하게 파고든다. 그걸 뭐예요? 그 예술가라. 예술가적인 사람이다. 정묘는 예술가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정묘는 예술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편인은 원래가 공상이거든. 공상을 매우 좋아하고 수용 그리고 그런 것을 특별 분야 하나를 갖다가 수용하는 거예요. 신비한 걸 수용하는 거예요. 신비한 걸 수용하고 특별 분야를 수용하니까 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이 정화 자체가 허무맹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성적이잖아요. 그 허무맹랑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술적으로 공상적인 것을 써서 하지만 합리성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합리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매우 철학적이다. 그리고 정묘 자체가 글자가 온순하잖아요. 하지만 온순하지만 그냥 온순한 게 아니라 성모사 기질이 있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을 보려고 하는 성구사 기질이 있다. 예술가로서의 성구사 기질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성주의다. 학자 타입이라고 했죠. 학자 종교 타입이라고 그랬다. 자, 그리고 정묘는 어찌 보면은 백일 기도를 했을 때 백일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화가 촛불이잖아요. 그리고 묘가 팍 타잖아요. 타서 백일 기도를 하게 되면 신을 만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날 정도로 아주 구도적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백일째 몇 시 언제쯤 묘니까 정제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나는 그때 누구를 만났노라. 뭐 삼촌을 만났노라, 할아버지를 만났노라, 안 그러면 어느 부처님을 만났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술 공상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정밀한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술가다. 그리고 신비롭다. 그러한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존심이 높아서 부부관계에도 불화가 일납니다. 왜? 예술가가 타입이니까 원래가 불화가 일나기 쉬워요.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학적인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정묘는 적성이 철학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어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내면이 온순하다 하면서도 성부 기질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무사 기질이 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런데 이 여기 보면 현침 구초가 있어가지고 현침은 뭐냐면 묘자리에서 묘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지 않잖아요. 탁탁 쏘잖아요. 그런 구질이 있는데 구추를 한 게 있는데 구추는 뭐냐면 약간 그 요즘 우리로 치면은 그 어린 애들 이렇게 막 건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어린 애들 뭐 여자들 건드리는 것 같다. 무슨 추행 잘못하면 추행한다고 자기는 예술을 한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추행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시비에 걸려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 구추살이라 그래요. 추행살. 주색에 빠져서 가사를 망가하고 아무데나 추행을 아무데나 옷을 벗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추행이 바로 아무데나 옷을 벗는 그런 해서 형벌받고 그런 거다. 그리고 역시 효신살이죠. 효신. 여기 효신 얘기 안 했구나. 효신. 효신이 뭐냐면 그 정인과 편인을 말해요. 그런 경우에 어머니로 인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어머니랑 걱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조금 더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사미유해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요놈을 성경아 이렇게 와봐.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다시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화면 중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다 이거 저거 했어. 뭐 이제 여기로 옮겨줘? 응. 여기서 틀어줘? 응.